Preview. Preview. 안녕하십니까. 한국체육대학교 정국현입니다. 저는 체육 중고등학교를 졸업해서 엘리트 출신으로 이제 한국체육대학교에 입학을 했고, 그래서 졸업하면서 은퇴하는 그날까지 이제 엘리트로서 계속 쭉 성장해 왔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엘리트 체육에 대해서 항상 고민하고 또 체육인이 앞으로의 또 은퇴 후의 삶은 어떻게 걸어가야 되는가에 대한 항상 많은 고민을 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주제는 엘리트 스포츠 정책에 대한 제언이었고, 부제로는 편중된 생활체육 정책으로 이축된 엘리트 스포츠. 물론 지금 문재인 정권에서의 어떤 체육 정책에 대한 것에 전부 다 어떻게 이게 잘못을 떠나서 우리 국민의 삶을 편하게 하고 행복한 삶을 추구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체육의 역할도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모두가 체육인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정책은 굉장히 바람직하다. 그렇지만 제가 엘리트 체육인으로서 엘리트 체육을 하는 사람의 입장이 봤을 때는 생활체육에서 학교체육에서 엘리트 체육으로 선순환적인 구조로서 엘리트 체육이 발전하는 게 당연히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생활체육에 기반을 엘리트 스포츠 발전 방향은 가장 좋은 모양이지만은 이 엘리트 체육이라 하면 저는 실험실과 같다. 그건 다시 말씀드리면 실험실 연구에서 기술적인 문제 여러 가지, 예를 들면 손흥민의 섣다리 짚기. 우리 장윤찬 선배님 계십니다만 최초로 배구에서 스파이크 서브를 냈는데 그걸 누가 생활체육에서 그걸 누가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걸 실험실에서 우리 엘리트 선수들이 했기 때문에 그게 곧 생활체육으로 이전이 되는 거고, 그 생활체육에서는 또 그걸 따라서 하기 위해서 기술 개발하고 자기 어떤 기술을 더 연마시키는 그런 효과, 전체 생활체육도 발전하고 엘리트 체육도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나,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스포츠 선진국이라는 명분에서 편향된 생활체육 제도 및 정책이 좀 추진이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래서 사실은 생활체육과 대한체육회에 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도 저는 분리를 해서 좀 발전이 돼야 되지 않겠나. 가장 좋은 모델은 생활체육에서 엘리트 체육이 나오는 현상이 가장 좋겠지만은 현실이 그렇지가 않죠. 사실 손흥민 선수가 이 대선수가 됐지만은 그 생활체육에서 나온 겁니까? 특별하게 해서 집중적인 투자를 했기 때문에 결국은 박태환 선수나 손흥민 선수, 김연아 선수 같은 대선수가 저는 탄생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책도 좀 더 분리를 해서 엘리트 체육도 하나의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엘리트 체육도 함께 발전이 되는 그런 제도가 필요하지 않을까를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지금의 상황에서 엘리트 체육과 생활체육이 통합이 된 상황인데 굉장히 부조화가 일어난다는 거죠. 우리 태권도 협회만 보더라도 인사 배분의 문제, 예산의 배분의 문제, 이런 문제로 서로 생활체육이 먼저다, 엘리트 체육이 먼저다 하는 부조화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런 건 당분간은 그런 문화가 정착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굉장히 불편한 관계를 하지 않겠는가. 그렇다면은 단계적으로 뭔가 토대를 만들어 놓고 그걸 분리해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포츠적 신공구상에 대한 현 정부의 변경된 체육정책 위반에 대한 것도 현장의 목소리를 좀 경청을 하는 거죠. 현장의 목소리를. 무엇이 애로사항이 있는 건가? 어떤 제도를 좀 개선을 해야 되고 보완을 해야 되는 것인가? 이런 문제를 정말 귀를 경청을 해서 그걸 최대한으로 반영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해 내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강조하는 것도 생활체육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생활체육도 발전하고 엘리트 체육도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해 내는 것이 가장 급선무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도쿄올림픽 연기로 인해서 엘리트 체육에서는 상당히 심각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을 했죠. 고등학생들 같은 경우는 대학 진학하는 문제, 또 중, 등 학교 학생들도 상급 학교에 진학하는데 여러 가지 이 제도가 어떻습니까?
가능성을 보고 뽑는 게 아니라 성적 결과를 보고 사실 상급 학교에 진학을 하기 때문에 대회가 개최되지 않으니까 어떻습니까? 결국은 대회를 못 나가니까 경기력도 저하될 뿐만 아니라 진로의 문제도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발생하게 되는 그런 현상을 초래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엘리트 체육이 굉장히 그러면서 유축이 되는 그런 상황이고, 그 다음에 사실은 이제 스포츠 인권 문제, 뭐 이거 윤리적 문제, 갑질, 스포츠 폭력, 뭐 여러 가지 성폭력 이런 문제가 나와있지만 사실 스포츠계 전반의 모든 종목이 다 그런 현상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물론 절대적으로 제가 이 지금의 현상, 부정적인 현상을 제가 합리화시키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부작용적인 얘기라는 거, 고등학생 같은 경우는 뭐 학습권을 보장해야 되고 된다, 여러 가지. 그래서 뭐 예를 들어 합숙이라든가 뭐 훈련으로 인해서 뭐 여러 가지 수업을 결손하는 문제, 뭐 이런 것도 계속 모두 보완할 수 있는 상황이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예를 들어서 좀 영상 온라인 수업도 있을 수 있고 방과 후 뭐 수업도 있을 수 있고, 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이나마 맞춤형으로 똑같이 일반 학생들하고 똑같이 운동하는 학생을 운동만 하니까 예를 들어 수업에 들어가서 수업을 받는다, 따라갈 수 있겠냐는 거죠. 그래서 저도 뭐 서울체육고등학교에 내가 운영위원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맞춤형 교육이 좀 필요하다. 예를 들어서 애국 우리 뭐 운동선수들 같은 경우는 애국으로 많이 나가니까 애국이 영어로 얘기하면 문법이 중요한 게 아니라 대화, 회화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야만이 그들과 소통을 하고 그들의 생각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교감을 하면서 또 그런 선수들이 또 장차 스포츠의 해외 지도자로서 부상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계기가 마련이죠. 문법을 강조한다고 해서 되는 일은 아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그런 어떤 후유증들이 팀을 해체한다거나 뭐 여러 가지 지원이라든가 이런 게 미비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가장 또 중요한 건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 절벽 현상이 스포츠계에서도 우리 엘리트에서도 심각하게 지금 그런 영향이 미치고 있다. 줄어들면서 선수 학생 수도 줄어들지만은 또 한편으로 보면은 인기 종목으로 너무 치우치는 현상. 그러니까 나머지 다른 스포츠는 살아남지 못하는 현상이 또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런 걸 잘 진단을 해서 엘리트 체육을 좀 더 강화를 시키고 활성화시키는 방안, 어떤 그런 제도 정책을 좀 펼쳐줘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대충 말씀을 드리면 이제 뭐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문재인 정부에서도 뭐 지역 체육 활성화, 또 공공 스포츠 클럽 활성화, 뭐 여러 가지 이런 우리가 모든 사람의 삶에 보탬이 되고 모든 사람의 어떤 건강을 증진할 수 있는 체육을 사실 강조를 해서, 그 다음에 기회를 균등하게 줘야 된다라고 강조를 했고, 학생 선수 같은 경우는 학습권을 보장을 해야 되고 인권을 강조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사실 역대 정권들을 보면은 많은 스포츠 정책을 토해냅니다. 그러면 그 정책은 굉장히 뭐랄까요, 제너럴한 거고 우리 체육이 필요한 부분들이에요. 하지 않는 부분을 뭐 제시하지는 않겠지만, 그러나 이런 정책만 제안을 한 번씩 구체적인 어떤 실행 계획에 대해서는, 또 어떤 실천 계획에 대해서는 그게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더라. 그런 측면에서는 체육인의 한 사람으로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실천적 의지를 가지고 엘리트 체육에 접근을 좀 해야 되지 않겠는가. 다만 여기서는 이제 그런 내용들이 좀 스포츠 클럽을 통한 엘리트 선수를 양성하는 그런 상황이 됐었죠. 문재인 정권에서는. 그래서 보면은 혁신 이론을 통해서 뭐 소년체전 폐지 이런 것은 사실 엘리트 체육 발전에 큰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주중대회 금지. 사실 대회라는 게 주말만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방학 동안에만 대회를 치를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각 종목 단체들이 다 그 사업 계획에 나와 있어서 어떤 그 시기에 맞게끔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고요. 자, 그러면 현재 정권의 이제 윤석열 정부는 가장 어떻게 됐든 다 대동소이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엘리트 체육 출신으로서 엘리트 스포츠 육성 강화라는데 정말 저는 상당히 좀 공감을 하고, 이런 계획이 그런데 이 큰 정책만 발전했지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까지 나오진 않아요. 그래서 저는 좀 당부를 해주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은 이
엘리트 스포츠 육성 강화를 했죠. 스포츠 육성. 거기에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현장의 목소리를 좀 청취하고 그 내용을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좀 발로 뛰는 그런 정책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이제 엘리트 운영 사례를 보면 영국 같은 경우도 영국의 체면이 구긴다고 해서 대폭 엘리트 스포츠를 강화시켜서 결국은 스포츠 강국으로 다시 등장을 했고요. 중국이야 뭐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모든 종목에 특히 뭐 아시아권에서도 힘들다는 종목까지도 지금은 뭐 수영이라든가 이런 것은 이미 이 강대국으로 자리 잡아서 전부 다 전폭적으로 정부에 지원을 해서 지금 뭐 미국을 능가하는 그런 스포츠 강국으로 되어 있고, 일본 또한 조금 전에 말씀드렸어요. 생활체육에서 엘리트 체육으로 전환하면서 엘리트 체육이 굉장히 강화가 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피겨의 김연아, 뭐 손흥민, 손현재, 수영의 박태환, 전문적으로 엘리트 선수가 되기 위해서는 생활체육에서 운동을 해서 이렇게 큰 선수가 되기는 굉장히 힘들다. 그래서 이런 대표적인 개수로 우리가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줘야 되고 또 잘 육성하고 관리를 해줘야만이 결국은 엘리트 체육이 살아남을 수 있다. 물론 소수의 정예를 집단적으로 체계화시키는 게 이제 물론 엘리트 체육이라고 하지만 그런 결과지 않겠는가. 그래서 제안을 하게 되면 이제 소년촌 종칠 개최에 대한 다양한 방안을 좀 추진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좀, 물론 지금도 다양하고 있습니다만 더 좀 다양하게 해서 대회를 좀 개최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또 팀이 존속이 되기 위해서는 또 지도자들의 처우 개선이 또 무보다도 해결이 돼야 됩니다. 참 불안한 삶이거든요. 학교 팀을 맡으면 성적에 따라서 하루아침에 그 코치라는 직책을 뭐 그만둬야 되는 그런 형태. 그러다 보니까 무리하게 지조하게 되고 그게 악순환이 계속 펼쳐지게 되는,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뭔가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정책이나 제안이 제도가 좀 설립이 돼야 된다라고. 그다음에 엘리트 체육의 시대 인프라 이거 생활체육에만 또 모든 백서에도 그 데이터가 발표가 되고 그러는데 엘리트 체육에서도 정말 우리가 그런 데이터를 구축을 해서 계속적으로 변화의 추이를 우리가 인지를 하고 그 대책을 좀 세야 되지 않겠는가. 학생 선수는 계속 줄어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 다음에 선수 등록 전산화 시스템하고 좀 똑같은데 이게 주체 주관에 대한 동일한 장애 및 자율권을 주장하는 것도 이제 물론 이제 생활체육에서 이건 좀 기본적으로 엘리트 체육에는 엘리트 선수만이 종목 단체에 등록해야만이 사실 과다 선수로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거든요. 그런 생활체육에서도 그만큼 좀 운호를 개방을 해서 그런 우수한 인력 자원을 엘리트 체육 종목 단체에서 흡수하는 방안, 이런 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다음에 학습권 보호를 위한 제도적 보완 장치 필요하는, 우리가 너무 조금 전에 부정적으로만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부정적으로 얘기한 이면에 무엇이 잘못된 것인가에 대한 것을 우리가 철저하게 분석을 해서 그 보완을 해야지. 이게 윤리적 모든 문제가 엘리트 체육에 문제가 있던 게 사거리 없애고 이 엘리트 체육을 사거리 없애고 그냥 생활체육으로만 가야 되겠냐, 그건 논리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제도적으로 보완이 필요하고 그래서 참고문은 이런 정도고, 그래서 이게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이런 좀 말씀을 드렸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고민이라고 했는데 제가 반성이라고 하다가 고민을 하고 했는데, 이 보면은 이제 그러면 우리 체육인이 또 반성을 해야 될 게 있다. 그러니까 우리 체육인은 그냥 뭐 예를 들어 정책만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가? 그럼 우리가 무엇을 하는 것이냐? 우리가 그 의견 개진을 정확하게 루트를 통해서 했느냐? 그 의견을 집약시켰느냐, 이런 문제도 우리 스스로 체육인들이 반성을 저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제 근본적인 문제에서 우리가 무엇을 했는가, 그런 문제도 고민을 좀 해봐야 되고, 구조 및 제도 문제에 대한 통합된 의견을 개진하기 위해서 시도를 했는가. 그다음에 스포츠의 자질 향상을 위해서 우리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가. 지도자들 많은 노력을 해야 되거든요. 사실. 그 다음에는 엘리트 체육을 담당하는 대한체육회 역할과 기능은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럼 엘리트 스포츠 현장의 목소리를 제대로 청취하고 대변하고 있는가에 대한 한 번쯤은 우리가 질문을 던져봐야 되고, 그 다음에 거시적인 안목으로 미래의 전문 체육을 위해 제도나 정책을 펼치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가에 대한 자기 반성이 좀 우리 스포츠 엘리트 선수들이나 종목 단체에서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 장시간 이렇게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Preview.